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천장에 고르게 퍼졌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외과 병동 대기실. 오전 10시 예약된 환자들이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소리 없이 뉴스가 흘렀고 누군가의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정은은 복도 끝 회진실에서 차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39. 외과 부교수. 복강경 위장관 수술 전문의. 병원에서 불리는 공식 직함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은 자신은 그 어떤 직함보다 수술실에서의 12시간이 자신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차트 위를 미끄러지는 눈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메모는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그는 파란 수술 가운을 걸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케이스. 최원석, 58세, 위암 2기. 예정 수술 시간 오전 11시. 마이너스. 정은이 처음 메스를 잡은 것은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26, 처음으로 열린 복강을 들여다보던 날, 그는 두렵다는 생각 대신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집중력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흔들리면 환자가 먼저 안다. 정은은 그 말을 가온처럼 새겼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읽었습니다.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 내내 가장 마지막에 수술실을 나온 사람이 그였습니다. 동기들이 탈진을 호소할 때도 정은은 지쳐 있으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은 전문의 자격을 딴 직후였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은 세 번째 지원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외과는 체력 소모가 큰 과라서요. 정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계획보다 연구 계획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아무도 결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은의 논문 2편이 국제외과학회지에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담당 의사가 누구라고요? 대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위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자라고요? 이 수술을? 정은이 복도로 나왔을 때 최원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 채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체격의 작업복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수술 동의서가 구겨진 채로 들려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수술을 여자 손에 맡기라는 겁니까? 주위 환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애써 지우며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정은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원석의 정면에 섰습니다. 최원석 환자분이시죠? 저는 담당 의사 박정은입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잖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실력은 충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최원석은 정은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무언가 반박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수십 년을 버텨온 눈이었습니다. 여의사라서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수술실에서 저는 여의사가 아닙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수술은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났습니다. 최원석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고 정은은 이미 다음 케이스의 차트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기실에서 들은 말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의사치고는 잘한다는 칭찬을 정은은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의 앞부분을 들을 때마다 뒷부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자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충분하다. 그 단어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정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정은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구 점검, 소독, 포지셔닝 확인. 수술실 안은 말이 적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오갔고 불필요한 것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수술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든 수술실 문이 닫히면 그것은 모두 바깥에 남겨졌습니다. 이도윤이 기구 트레이를 점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 저도 들었습니다. 정은은 글러브를 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알아요. 짧게 잘랐습니다. 이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째 이 수술실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이 말을 자를 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윤은 한빛대학교병원에 오기 전 외상센터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응급 외상수술을 보조하던 시절 그는 손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집도의가 원하는 기구를 요청하기 전에 내밀었고 수혈 속도를 조율하면서도 시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과 간호사가 남성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일로 보여줬습니다. 정은을 처음 만난 것은 한빛으로 이직한 첫 해였습니다. 당시 정은은 이미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복강경 수술 시간이 동급 연차 중 가장 짧고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낮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의사였습니다. 이도윤은 첫 수술을 함께하고 나서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계속 일하고 싶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손이 흔들리지 않아.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이 드물어.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최원석이 회복실로 옮겨진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떠졌고 천장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최원석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남자요? 네, 환자분. 간호사가? 예. 최원석이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자가 왜 이런 걸 해? 여자들 일 아니오? 이도윤은 혈압계 수치를 기록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사람의 직업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도윤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최원석을 보았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오늘 수술 잘 끝났습니다. 드시면 안 되는 거 다 지켜주세요.
경과 좋으면 사흘 안에 일반 병실로 옮기실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은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흐름은 보였습니다. 최원석의 표정, 이도윤의 등, 그리고 이도윤이 돌아서는 순간의 어깨, 뿌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감정이 무색해졌습니다. 저 장면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슷한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자신은 또 얼마나 들었을까? 그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답하고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다음 환자에게로 걸어갔을까? 담담함이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수없이 겪어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굳어짐이 강인함인지 아니면 소진인지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창에서 눈을 뗐습니다. 저녁 회진을 마친 것은 7시였습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으며 정은은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최원석의 절제 범위는 예상보다 깔끔했고 출혈도 적었습니다. 의사로서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사라서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이도윤과 마주쳤습니다. 퇴근 준비를 마친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리며 이도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다 잠깐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응? 오늘 회복실에서 최 환자 결국 고맙다고 했어요. 작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그것으로 됐다는 듯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병원 밖은 어두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거리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가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은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고맙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기쁜 것인지 씁쓸한 것인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이 수술 후에 고마워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당연한 결말이어야 하는데 왜 작은 승리처럼 여겨지는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날은 언제쯤 올까? 정은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에 첫 외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술이 둘, 그 다음엔 논문 심사 피드백 회신, 멈춰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오늘 처음으로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보는 다음 날 오전에 왔습니다. 병원장실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담당의 변경건 안내. 정은은 외래 진료 사이 짬을 내어 그것을 읽었습니다. 두 문장이었습니다. 환자 측의 요청으로 담당 집도의를 변경한다. 김재호 전문의가 인계받는다. 정은은 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김재호는 정은이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켜본 의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정은이 전임의로 올라선 첫 해에 레지던트 1년 차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수술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기구 이름을 틀리게 말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은은 그때 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술이 끝난 뒤 차트 앞에 나란히 서서 오늘 놓친 것들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김재호는 정은의 수술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왔고 없으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정은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와요? 김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뭘? 손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요. 그 대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재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4년의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뒤에도 그는 정은의 수술에 들어오기를 자청했습니다. 독립집도가 가능한 자격이 있었지만 아직 단독 수술을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은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재호 스스로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최원석의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경 안내가 최원석에게 전달된 것은 오후였습니다. 김재호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33. 키가 크고 인상이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흰 가운이 잘 맞았고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원석은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풀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담당이 된 김재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김재호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췄습니다. 환자분 박정은 교수님이 지금까지 케이스를 보셨군요. 그렇소. 그래서 바꿔달라 한 거고. 김재호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최원석을 바라봤습니다. 박 교수님이 수술하신 건 알고 계시죠? 최원석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어제 수술이요. 이미 집도하셨습니다. 그건 알아. 그 다음 수술 얘기잖소. 다음 수술은 없습니다. 어제 다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원석은 무언가를 되짚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했다고? 예. 절제부터 재건까지 전부요. 경과도 지금 깨끗합니다. 최원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재호가 병실을 나온 것은 5분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정은과 마주쳤습니다. 정은은 다음 회진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김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땠어요? 진술에 가까운 물음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수술이 이미 끝났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님 덕분에 배우는 중이에요. 김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교수님 없이는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정은은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담당 케이스 하나 있어요. 같이 들어가요. 독립으로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근데 손은 당신이 써요. 김재호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긴장인지 기쁨인지 바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은 계단을 통해 옥상 출입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은이 가끔 혼자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서울 겨울의 색이었습니다. 병원장실의 매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 문장. 담담하게 읽었지만 사실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담당이가 바뀌는 일. 그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것. 병원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를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환자를 위한 선택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은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을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목소리로 내는 것보다 계속 수술실에 서 있는 것이 더 오래가는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교수님, 최 환자분이 면담 요청했습니다. 교수님한테요. 정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괜찮으시면. 정은은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사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불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정은은 의사였습니다. 환자가 부르면 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음 주 수술 준비를 머릿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재호의 첫 독립 케이스. 어디서 개입하고 어디서 물러설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가르친다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금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인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최원석이 면담을 요청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고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최원석은 침대 난간을 잡고 반쯤 몸을 일으킨 채였습니다. 정은이 들어서자 그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비했을 텐데 막상 앞에 서자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이 먼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요. 말씀하세요. 최원석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거라고 그 젊은 의사한테 들었소. 예. 언제? 어제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최원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수긍인지 자책인지 구분되지 않는 고갯짓이었습니다. 내가 말이 끊겼습니다. 정은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것은 20분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이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교수님, 응,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밤이 보였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맑았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원석은 잠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가라앉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이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정은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최원석은 오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처음 담당이가 여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는지는 기억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너무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미 수술을 다 끝냈습니다.
자신이 담당이를 바꿔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동안 박정은은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에 들어갔고 2시간 반 동안 서서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최원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실력은 충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정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 이도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원석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조금 고쳐 앉으며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주무셨어요? 좀 뒤척였소. 정은은 차트를 펼쳤습니다.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살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손이었습니다. 경과 좋습니다. 오늘부터 유동식 시작할게요. 박 교수. 정은이 차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최원석은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이불 위에 놓인 자신의 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맙소.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압축된 말이었습니다. 정은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회복에 집중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정은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들으셨죠? 응. 어떠세요? 정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쁘다고 하기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원하다고 하기엔 어딘가 아직 무거웠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틀 전의 일을 지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좋던데요.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어른이 무거운 거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정은은 그를 흘낏 봤습니다. 이도윤 씨는 항상 그렇게 봐요? 뭐요? 사람을. 이도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사람한테 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저만 손해라서요. 정은은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은은 알았습니다. 오후에 김재호가 왔습니다. 다음 주 수술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정은의 연구실에서 두 사람은 케이스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환자 나이, 기저질환, 담낭 상태, 예상 수술 시간, 분기점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정은이 물었고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물었습니다. 김재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응,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정은은 그를 봤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와 얼굴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긴장과 지금의 긴장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장한 사람만이 갖는 불안이었습니다. 모르죠. 정은이 말했습니다. 하기 전엔 아무도 몰라요. 나도 첫 독립수술 전날 잠 못 잤어요. 교수님이요? 나도 처음이 있었어요. 김재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자리에 나오는 안도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쌓인 거, 그게 배신하지 않아요. 김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갯짓이었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은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은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왔습니다. 최원석의 고맙다는 말, 이도윤의 담담한 한마디,
김재호의 불안하고 단단한 눈빛, 모두 같은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은은 알았습니다. 최원석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여의사라는 이유로 불안해할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러나 김재호가 다음 주에 수술대 앞에 섭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정은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이 오늘 정은이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법. 수술대 위에서 손이 기억하는 것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눈을 떴습니다. 내일 오전 첫 외래까지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확인할 차트가 있었습니다. 읽어야 할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뿌옇고 넓었습니다. 그 안에 병원이 있었고 병원 안에 환자들이 있었고 내일 아침 그들이 다시 정은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더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정은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퇴원날은 맑았습니다. 12월 중순의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최원석은 입원복 대신 자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점퍼였습니다. 처음 대기실에서 입고 있던 그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제 가져다 줬습니다. 퇴원 서류를 받아든 손이 열흘 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시죠. 걸어갈 수 있소. 규정입니다. 환자분. 최원석은 잠시 이도윤을 봤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이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휠체어를 미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최원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 예.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잘못됐소. 이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원석이 병동을 떠나기 전 그는 혼자 잠깐 자리를 비켰습니다. 아내에게는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 옆 복도를 지나 외과 병동 끝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과 교수 연구실 쪽 복도였습니다. 문패들이 나란히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판에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최원석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외과 부교수 박정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외과 부교수 박정은.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말도 여의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름 위에 성별은 없었습니다. 최원석은 오래 그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대기실에서 담당이가 여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패는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의사는 성별로 불리지 않는구나. 소리내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끝에서 최원석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문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조금 좁아 보였습니다. 평생 일한 사람의 등이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최원석이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은은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원석이 문패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남이 확인해야 할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잠깐 섰습니다. 병원 앞마당으로 최원석 부부가 나오는 것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원석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은은 창에서 눈을 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열흘 전의 일을 생각하면 뜨거운 것이 올라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던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오후에 이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책상 위에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환자분 퇴원했습니다. 알아요. 복도에서 보셨어요? 정은이 그를 봤습니다. 이도윤은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이도윤 씨가 다 봤군요. 병동이 좁습니다. 정은은 커피를 들었습니다. 어떻던가요, 오늘? 이도윤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짧게요. 그랬군요. 받았습니다. 그 말이 담백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은은 그것이 이도윤이 이도윤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오래 붙들지 않는 것. 그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것. 잘했어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이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자주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있었습니다. 김재호의 첫 독립 케이스였습니다. 정은은 수술실 한편에 섰습니다. 집도인은 김재호였습니다. 정은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김재호의 첫 절개는 깔끔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손 안에 있는 것들은 말로 가르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수술실에 서 있던 시간들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재호가 글러브를 벗으며 정은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면서 정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맑았습니다. 12월의 하늘이 이렇게 맑은 날이 드물었습니다. 정은은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병원, 수술실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뒷모습, 밥상 앞에서 짧게 건넸던 말들. 흔들리지 마라. 손이 기억한다. 수술대 위에서 내가 전부다. 그 말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은을 통해서 이제 김재호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김재호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편견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내일도 누군가는 여의사라는 말 앞에서 망설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원석은 오늘 문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사과를 담백하게 받았습니다. 김재호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첫 수술을 마쳤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의사가 아니라 외과 의사라는 것을, 실력이 성별보다 먼저라는 것을,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긴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고 매일 차트를 읽고 매일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정은이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은 조금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퇴근길에 이도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오늘도 말이 없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윤이 먼저 내리다가 돌아봤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교수님, 응,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은은 잠깐 그를 봤습니다. 나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자가 첫 수술 잘 마쳤어요. 보내고 나서 걸었습니다. 답장은 주차장에 도착할 즈음 왔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수고했다. 밥은 먹었고. 정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무언가 흘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 도로였습니다. 막혔고 느렸고 불빛이 많았습니다. 정은은 핸들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술 장갑을 벗은 손이었습니다. 별것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오늘도 누군가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